오늘 급등주 시그널에는 어떤 섹터들이 잡혀 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리뷰인가 급등주 시그널 섹터인가 싶을 정도로 잘 달리고 있는 탈플라스틱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오늘 보험 섹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돼요. 네. 100%보다 더 중요한 게 아리백. 네. 자, 이 정책 부분에 관련해서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탈플라스틱은 한 번에 끝날 것 같다고 여러분들께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의 상한가가 나오고 이 종목은 우리가 이런 테마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진짜 잘 하시려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모든 종목 이슈들을 다 체크해서 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내고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탈플라스틱을 관심을 갖고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미 저점에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탈플라스틱이 물론 지금은 저희가 급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데, 네.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오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CT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장주 하면 삼육물산이었는데 네. 오늘 시원하게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을 이끄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장이 보면요,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삼육물산이 상승했는데 삼육물산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오늘 CTK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 공부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리면, 네. 계속 여러분들께 우리 화장품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장품도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저희도 공부하면서 그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종목에서도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을 쉬지 않고 보셔야 돼요. 아, 그렇죠. 쉬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이 CTK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CTK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친환경 소재 개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건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앵커님, 지난번에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급등했다가 내려와서 어떤 모형 만든다고 편의점 음식점 같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삼각 김밥 기법.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그 흐름의 삼각기법에 나오면서 네. 이렇게 보면 삼각기법이 나오고 지금 차트가 길어서 이렇게 좀 약간 눌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여러분들께 4,6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이고 4,800원 돌파하면 이거 급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800원 돌파하면서 그대로 6,530원 갔습니다. 와. 여러분들 정말 상한가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아침에 8시에서 10시까지 공부하는 곳에서 또 제가 이걸 체크해드렸거든요. 방송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날 유튜브에서 저희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매매를 실전을 해보는데,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 갔기 때문에 추천, 다시 매수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은 아니고 리뷰인데, 이거는 지금 현 구간대에서 5,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요. 오늘 종가가 6,530원인데 제가 6,300원 돌파하면 급등 가능하다고 체크를 해놨거든요.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 6,530원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 위에서 내일 주가가 움직이면 이 종목은 또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일찍 우리 방송을 보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삼육물산이 되겠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다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대장주들이 매일 바뀌어요, 테마주들이. 그런데 보면 지금 현 구간의 윗꼬리가 달린 거는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 바로 이 구간, 전고점 구간에 부딪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때 막 날아갔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에 대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충돌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현 구간대 좀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렸으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원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여러분들께 첫 상한가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
매물 소화를 잘 해주면 뭐 저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첫 상한가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뷰예요.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에서 1,800원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네. 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상승할 수 있고 오늘 종가 기준이 11,370원인데 12,300원을 또 돌파한다.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지금 전혀 밀리지 않고 수급이 이어져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삼육물산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어떤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발차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발차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육물산 날아가는 것처럼 멋진 발차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자, 이 종목으로 탈플라스틱 출발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봐야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우리 가족과 자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모든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걸 다 다뤄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종목이 다 상승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상승하는 것과 상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살이 찌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알아요. 네. 보시면 우리가 그냥 기억만 하자고요. 어떠한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옆에 있어야 되는데 급등하려면 급등주의 패턴을 봐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께 상승하고 내려오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들,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과 거래량의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실적도 이미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3,900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기준상에서 3,9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4,300원 돌파하면 급등형.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맨 처음에 급소에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전 매매를 같이 하거든요. 지금은 추천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리뷰로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지하면 또는 돌파하면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나올 종목들, 급등주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볼 섹터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보험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섹터 역시나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수혜를 지금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보험주들이요. 다른 조방원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 관련주들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주주환원 확대와 직결되는 정책 효과로 인해서 수혜주로서 보험주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험주들이 더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이 보험 관련주들이 이 시장을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서 오늘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험사들이 나와 있는데 네. 저는 다 여기에 고객들이 한 번씩 대봤거든요. 네.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저는 삼성화재를 쓰고 있는데 네.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속상한 부분이 있던데 어떤 부분인가요? 삼성화재 DB 손해보면 현대해상 하나 손해보험이요. 네. 아니 매출하고 실적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게요. 네, 너무 좋은데 보험료를 또 올린다고요. 다음 달 보험료 올린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실적도 좋고 이렇게 이익이 좋은데 보험료 안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삼성화재. 오늘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화재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국내 최대 규모의 손해보험사입니다. 네. 지금 매출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도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지금 요즘 사고가 많아서 뭐 보험 마진이 안 좋다라고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오늘 분석하다 보니까 네. 마진이 수익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보험료 한 2, 3년 동안 주주환원의 그런 개념으로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오늘 가져봤는데 네. 저는 이 삼성화재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 너무 급등을 해서 단기적으로 뭐 쫓아간다라기보다는요. 이 종목은 신고가의 흐름이라서
눌림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공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제가 48만 3천 원 라인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면 이런 보험주들은 그냥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그런데 라인 가까이에 내려오면 눌림목, 음봉, 그러니까 양음양인 거죠. 네네. 음봉이 나와서 우리가 라인까지 잡혀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43만 3천 원 가족 책임선으로 보도록 하고 53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저는 시장이 앞으로 3,300도 돌파할 거라고 보여져서 네.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볼 종목은 DB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신나게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 똑같습니다. 수익성이,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대단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 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이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예전에 삼성전자 막 7만 원, 8만 원 할 때 이만큼 물리셔가지고 마음고생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상승이 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DB손해보험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줘요. 네.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럴 때 제가 라인을 체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라인을 체크하면 가족지킴선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눌림목에서. 그런데 그러다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늘 정말 배짱 있는 마음으로 그럼 보내주면 되지. 왜? 우리가 내일도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도 갖고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급등하면 그냥 보내주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거고요. DB손해보험은 14만 원, 가족지킴선 15만 원 돌파를 하면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체크하시고 보시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본 두 종목보다 상승률 측면에 봤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추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 네. 실적 부진을 살짝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적자가 안 나고 있어요. 적자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다가 이제 배당 소득 그리고 분리과세에 수혜가 되는 거예요. 보험주가 왜 가지? 이제 분리과세가 될 수 있고 또 배당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지으면 아마 이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하면 매출이 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계속 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이 현대해상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완만해요. 네.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쉽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28,500원 가족지킴선 35,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시고, 이 기준,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과 원칙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급등주 시그널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 섹터를 이야기하셨는데,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실적 긍정적이다,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또 맞물리면서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정말 몇 개월 전부터 한알령 봐야 된다, 한알령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무슨 한알령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좀 가다가 말겠지 뭐 이런 또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어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시소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큰 열매를 먹기 위해선, 위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요, 소수가 있을 때 그 종목을 봐야 돼요. 근데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나 혼자 고독한데, 야, 내가 이거를 안 보고 있으면 내가 틀린 거 아닐까? 다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은요, 그 고독함을 이길 줄 알고 그 고독함을 볼 줄 알아야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대단히 좋고요. 앞으로 저는 이 한알령 관련 이슈, 이거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이 더 좋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그러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련주들을 좀 리뷰를 해와. 왜냐면 이 종목들이 우리가 애초에 예전에 계속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리뷰적인 포인트에서
보시면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해보고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한국 화장품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패턴 그대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봐왔던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괜히 이런 종목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태룡 대표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급등주를 잘 보지? 그렇게끔 제가 반복적인 종목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 한국 화장품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애초에 여러분들께 최초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아침에 공부하는 곳에서 그 이후에 매매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도 네.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제 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슈도 크게 부각이 안 됐고 에이펙에 혹시나 네. 시진핑 주석이 나온다라고 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정말 더 큰 기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가 흐름 보면 이렇게 상한가가 가지고 이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유 상한가 갔으니까 이제 조정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요 구간에도 우리가 매번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공부했던 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상승을 하고 급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이건 편입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저점에서 급소해서 체크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전략상 1,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1,8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한알령에 대한 이슈가 지금 한알령이 해제가 안 됐잖아요. 네. 해제가 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재료의 노출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개월 전부터 화장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저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저에 대한 성향, 저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을 테니까 앞으로 나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처음에 같이 급소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수첩에 적어가면서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땐 꼭 성공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종목 역시나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토니모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역시나 이제 지난번에 리뷰하고 또 오늘 체크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 테마주들이 요즘은 가는 종목들만 가요. 네.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현 흐름도 역시나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유통에 대한 다각화, 실적 개선,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이 토니모리는 1,500원 가족 지킴선 11,400원 돌파하면 계속적인 상승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이 바로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까지 살짝 찍으면서 강조를 좀 해줬는데 오늘 정말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해석을 해 주시겠죠? 당연하죠. 이거 코리아나도 제가 그렇게 최시라 씨가 코에 화장품을 찍으면서 네. 광고에서 대박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이것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전태룡 대표가 왜 여러분들께 화장품을 이야기했느냐.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슈가 되면 거기 항상 뉴스가 나와요. 그 뉴스가 봤을 때 이 이슈가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를 보면 이게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리아나가 상한가가 나오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윗꼬리 달린 음봉인데 이게 주가가 하락이 아니라 결국에 오늘 6.44%나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갭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갭 출발하면 갭을 메꾸기 위한 욕구가 상당히 커요. 내일 음봉으로 갭을 메꾸지 않고 요 위에서 그러니까 오늘 종가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거나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도지 캔들이 나오잖아요. 대단히 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저희가 보유라 이건 추천이 불가하고 네. 현 구간대에서 한 2,8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체크를 예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좀 체크하고 3,1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음봉을 만들었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알령에 대한 이슈 에이펙 10월 달에 있거든요. 그럼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남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최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매일 아침에 공부를 해보고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급소 아니면 절대 매수 안 하는 걸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리니까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못 샀는데 어떻게 하시긴요. 매일 저희 방송 보시면서 새롭게 오늘도 새로운 종목 있어요. 채널 고정하시면 제가 말미에 여러분께 또 좋은 종목들을 새로운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급등주 시그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우리가 리뷰한다 그랬더니 네. 전태령 파트너의 뭐 기를 좀 받았는지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은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이 원 구간에 여러분들하고 최초에 공부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급소에 더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뭐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의 원칙은 급소에서만 사요. 그랬더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급소에서만 산다. 네. 근데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후행 지표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래량과 돈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든 간에 재료는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돈은 재료를 선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공부해드리고 종목을 체크해오는 것들이 매번 우리가 공부한 종목에서 급등주 상한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을 보기 때문이에요. 케어젠이 오늘 상한가 간 것도 이유가 없이 계속 상승해주고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을 유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케어젠도 지금 기준상에서 오늘 종가 기준에서 3,800원 가족지킴선 41,000원 돌파하면 추세용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네. 장 끝나고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 간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열심히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리뷰 종목은 EV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이야기한 이후에 정말 끼를 좀 많이 보여준 종목. 오늘 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죠. 네, 제가 급등주 마스터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제가 노아의 방주라는 매매 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매매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피를 또 속일 수는 없죠. 급등주에 대해서도 전 너무나 좋아하는데 지금 EV 첨단 소재도 여러분들께 정보채 그리고 이제 대만 투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하가 이제 240만 대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2차 전지도 좋게 보고 또 지금 전고체는 꿈의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EV 첨단 소재도 소재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약에 앵커님 이렇게 보면 네. 좀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상한가 갔다가 밀릴 것 같은데 접근 못하는 겁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족 지킴선을 체크해드렸는데 가족 지킴선 이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탈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돈은 정보를 선행하니까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다는 정고점 매물을 돌파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정고점, 우리가 가족 지킴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급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지난번에 1,700원 가족 지킴선 1,9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라고 했고 오늘 종가에서 1,939원이에요. 그러니까 급소에서 매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제 추천이 아니지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2차 전지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보시고 추적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리뷰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인사이트 과연 어디로 보고 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얼마 전에도 차화정 시대 알고 있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강조 한번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차화정 관련돼서 흐름들 한번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점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대단히 좋게 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조방호는 끝났다고 이야기 드렸죠. 조방호는 구분지어서 이제 예전처럼 테마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분지어서 갈 거다. 근데 앞으로 이 차화정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화정은 14년 전에요. 우리 시장에 정말 이 조방원처럼 바람을 불이켰던 그런 테마주예요. 차,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정유인데 저는 여기서 차화정을 정유가 안 가요. 그래서 정은 정부 정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 화학, 정유 안 가잖아요. 정부 정책.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매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다고요? 모르시는 분은 네. 매번 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련주나 이렇게 화학업종들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장주들의 변화가 온다. 네. 이런 종목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볼 종목은 기아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기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생산도 확대가 되고 있다. 실적도 뭐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네. 주가 흐름 이제 좀 반등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관세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눌리고 있어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도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관련 부정적인 이슈는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농업 부분에서 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자동차 이건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 지금 저희는 이제 현대차를 갖고 있어서 제가 기아차를 이렇게 체크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이 기아에 대한 흐름도 추세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희석이 되면요. 이런 종목들로 돈이 몰린다. 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인데 자동차주들은 정말 저평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기아에 대한 부분, 자동차에 대한 부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언제든지 이슈가 됐었고 조방원이라는 그 이슈가 끝났는데 그 돈들이 떠나느냐 안 떠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보여지는데 그 종목들이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려면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아를 좀 체크해드렸고요. 기아는 98,000원 가족지킴선 네. 그리고 10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제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채팅으로 써주신 이온 방지선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족지킴선과 이용 방지선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야 그동안에 전태룡 대표 진짜 말했던 거 다 급등했어. 그래서 이 오늘 알려드린 이 종목들을 신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가족지킴선을 지키시고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시는데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가족 방지선도 한번 체크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 선도 변화가 생기니까 저희 방송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동차가 잘 나가면 바퀴도 많이 팔리게 되겠죠. 이번에 볼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오늘 상승 흐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제가 급등주만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도 제가 이 바닥대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바닥대. 바닥대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송은 우리 방송밖에 없다. 급등하고 주도주는 다 알려드리고 다 걸려드리는데 지금 그때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가격이 이제 4만 원대인데요. 지금 오늘 종가 46,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을 보시고 그냥 어떠한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지를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종목 분석하듯이 사람 분석, 인물 분석을 하셔서 왜 이런 종목을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께 계속 공부를 해드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것 중에 다 상승하지 않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따라서 이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도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최근에 이렇게 안 갔다가 안 갔죠? 안 갔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 이슈되는 종목들 보면 신고가 종목들이 강해요. 신고가가 강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작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44,000원 가족지킴선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 47,000원 돌파 추세형. 재설정할 때는 저점의 급소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매수가 아니에요. 과거의 급소 기준에서 연결돼 갖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최근 바닥을 좀 잡았고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일단 상승 흐름이 좀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3,100포인트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 돈 번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에서 물려 계신 분이 많아요. 네. 코로나 시점에 주식을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그게 2차 전지와 삼성전자였다. 그래서 물렸다.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요. 그 당시에 2차 전지 추천하신 분은 아직도 추천하고 이제 올랐으니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지금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가 올라가줘야 개인들에 대한 돈들이 풀리는데 저는 이제 이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좋을 거니까 보라고 한 것도 이런 부분인데 자, 왜 그러냐? 흐름, 수급에서, 돈에서 그 흐름들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요 구간에서 이 LG화학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면 밀림이 없어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와야 정상인데 내려오지 않고 있다. 돈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차화정이다. 차, 자동차, 화학, 그리고 정부 정책주 이런 종목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전 그래서 LG화학도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2차 전지가 살아나야 우리 시장이 살이 찐다.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도 물려 있어가지고 네. 뭐 보험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증권주 올라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이슈 시장 인사이트는 바로 단기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전 주도주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더 강할 수 있는데 발목을 조금 잡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일단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물론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네. 단기 경계 신호를 주시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상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방산주로서 또 하나그룹주로서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이 주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됐느냐, 네. 후반영이 됐느냐. 그러니까 전 실적이고 그렇고 그 회사도 좋은데 그 급소해서 그리고 이제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선반영이고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지금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살짝 피해 갔다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일 먼저 볼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금 전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가족 지킴선을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선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다시금 좀 눌림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상승해주면 이 조방원 관련주들이 쭉 갈 수 있는 건데 다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네. 78만 원이 기술적 반등 최초에 알려드렸던 그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키면 쌍바닥, 작은 쌍바닥으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그 다시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이탈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거의 고점에서 물려 계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용기 내셔서 밀리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러한 돈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최초에 있는 그런 이슈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어렵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더 무거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최근 정부 정책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정말 밀림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는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발행사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대를 했는데 하락하는 이유가 보면 이거 갑자기 발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테마주들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인 종목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개인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종목은 7만 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체크하시고 7만 5천 원 올라가면 급등형인데 그러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페이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했던 이 흐름이요. 기관 외인이 아니고 개인의 힘이었어요. 네. 이 사이에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숨 고르기가 필요하고 외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온다면 모를까 지금은 좀 쉬는 숨 고르기에 있으니까요. 56,000원 가족 지킴선 보시고요. 6만 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나 56,000원 이탈하면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네. 지금은 눌림목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듯한데 오늘 여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아래 꼬리 좀 달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보다 이제 좀 늦게 출발했고 네. 그보다 상승폭이 없었기 때문에 좀 견고해요. 그리고 네이버는 좀 실적적인 측면도 좋지요. 따라서 지금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준 모습은 좀 긍정적인데 다행히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이 좀 연동이 됐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24만 원 가족 지킴선 26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시고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네이버가 이탈되지 않고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거나 중간 지점 있죠. 제가 아까 돌파형이라고 가격 알려드린 거 그거 돌파해야 새롭게 살아난다는 시그널이 나와요. 그전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특집처럼 마련하고 있는 실적 시즌, 실적이 답이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APR. 네. 이건 예전에 우리가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김희선 미용기기로 정말 유명한데 2분기 최대 실적도 예고를 하고 있군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검색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대표 대주주께서 나이도 40 이하이시더라고요. 나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네. 그만큼 너무나 그렇게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그 고통이 있을 만큼 너무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열매라고 보여지고 저는 화장품주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APR도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고점이라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APR이 16만 원 이하로 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너무나 높게 있으니까 이거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마 이제 이 16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에서 잘못 이제 접근하면 바로 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보유한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